요새 전세를 믿지 못하고 월세를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도 확인하고 계약하실 텐데요. 그렇게 체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전액 날리는 사례가 빈번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월세 사기 당하실 수 있습니다. 발생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 이 영상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집톡TV의 바른부동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들을 아시려면 신탁 등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빠르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명의를 맡기는 것을 신탁이라고 합니다.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신탁사에다가 명의를 맡기는 것은 합법이고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명의를 맡기면 장점으로는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신탁사에서 명의를 관리하기 때문에 임의로 임대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감이 오시나요? 왜 대출이 더 많이 나올까요? 나보다 신탁사가 훨씬 규모도 크고 신뢰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집을 사시려면 대출을 받으실 때 우리 근저당 받는다고 들어보셨죠? 근저당과 신탁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걸 아시기 위해서는요,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 이 세 가지로 등기부등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제부는 뭐 주소나 면적, 이게 무슨 콘크리트 구조고 면적은 몇 평이고 주소는 뭐고 이런 게 나오는 게 표제부고요. 갑구는 소유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소유권 외에 대한 상황입니다. 여기는 뭐 전세권, 근저당권 등등 을구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이 전세권이라는 권리에 대해서 압류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세권한테 압류를 하면 소유권 외의 상황이기 때문에 압류는 을구에다 써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유권에도 압류를 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압류는 갑구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갑구와 을구가 나눠져 있는데요. 이 근저당과 신탁은 굉장히 다른 성격이라 그랬잖아요. 근저당은 소유권 외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을구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할 때 근저당권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확인할 때는 맨 뒤에 있는 을구를 체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탁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소유권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을구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을구에는 권리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등기부등본을 분명히 확인했는데 을구에 근저당이 없대요. 그래서 나는 계약을 해야지 라고 했지만 소유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냐, 제 집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게 제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위탁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이 있겠죠, 수탁자. 그래서 뭐 땡땡 신탁 이런 식으로 신탁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갑구에만 나와 있으니까 을구에는 뭐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 2025-00 신탁원부 써 있습니다. 이걸 떼보셔야 되는 거예요. 신탁원부. 그래야 이 위탁자와 수탁자의 계약관계가 전부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주는 겁니다. 좌표를 찍어줘서 이걸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을구에 아무것도 없네 라고 하시고 계약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보증금을 전액 잃는 상황까지 왔는지를 알아야겠죠. 이걸 알고 미리 예방하자는 겁니다. 신탁을 무조건 피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어난 상황이 이겁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있고 이제 세입자가 되겠죠, 임차인. 둘이 거래를 하는데 이 신탁은 집주인과 신탁사와의 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신탁사에서는 아까 관리 처분을 한다고 했죠. 이 집주인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신탁사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신탁사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신탁사한테 뭐 한다 그러면 다 동의해줘요. 신탁사 생각보다 엄청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임대차 하게 동의 좀 해줘 라고 하면 동의서를 줍니다. 이 동의서를 받고 세입자에게 동의서를 보여주고 두 분의 계약을 하면 이 계약은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월세 사기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줬네요. 권리 주체는 이 사람인데 이상한 데다 돈을 줬네요. 신탁사에서 이 집을 봤더니 너 누구야? 나가. 내가 언제 너보고 들어가 살으라 그랬어. 주택 임대차 보호법 보장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 거주 중인 겁니다. 완전히 보증금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최우선 변제라는 게 있어요. 소액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제도도 도움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임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은 세입자잖아요. 진짜로 보증금 전액을 날리는 사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해결 방안은 뭘까요? 일단 등기부등본을 보실 때 신탁 원부까지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신탁사에서
동의서를 받으면 됩니다. 임대차에 대한 동의를 해준다는 동의 서류를 받으면 신탁은 안전합니다. 가끔 어떤 공인중개사들이 자꾸 그러세요. 신탁은 위험하니까 건들지도 말라고. 아니에요. 문제없이 거래하실 수 있고요. 신탁사가 동의해주면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봤더니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부동산에서 신탁사에서 관리를 해주니 더 안전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동의서를 받아주셨어야죠. 그렇게 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계약을 하면 이분들은 무슨 잘못이라고. 진짜 마음이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신탁 등기 거래에 대해서 피해보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전세 계약이었다고 하면 신탁을 말소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신탁사에서 동의를 해주면 깔끔한 계약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정말 좋은 정보 알려드렸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깜빡한 게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을 뽑을 때 인터넷 등기소라는 곳에서 700원에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열람하실 수 있고요. 근데 신탁 원부를 열람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원래 이 신탁 원부는 등기소 가서 뽑으셨어야 돼요. 근데 인터넷 등기소 가셔서 열람하실 때 체크리스트 안에 영구 보존 문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체크하시면 신탁 원부가 나옵니다. 이제는 신탁 원부도 확인하시기 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꼭 부동산 계약할 때는 신탁 원부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